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국민의힘 서울시당 위원장을 맡고 계신 박성중 의원님 모시고 압도적 우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 민심의 소재와 향후 대선 전국의 흐름을 전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은 제23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정통 관료 출신 정치인입니다. 서초구청장을 지내셨고 서초을에서 20대, 21대 잇따라 당선되신 재선 의원입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왕림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 유명한 고영신 TV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박 위원장님은 국회의원 하시면서도 당 홍보본부장, 미디어 특위위원장 등 네네. 언론에 특별한 또 관심을 많이 기울이셨어요. 네네. 지금도 과방위, 그러니까 과방위 간사. 간사를 또 하고 맡고 또 계십니다. 국회 언론 미디어 특위라고 예. 여야 전체 하는 그 특별위원회 간사도 맡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에 처음 나오셨는데 우리 시청자들한테 짧게 뭐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국민한테 웃을 수 있는 날도 적었습니다. 예. 이모년 새해가 밝았는데 정말 검은 호랑이 같이 정말 대박나는 한 해가 되길 바라면서 금년에는 정권 교체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최근 그 서울시 유권자 지형 문서, 네네. 지형을 분석한 그런 민주당 내부 보고서가 언론에 보도되어 갖고 관심과 예. 화제를 끌었어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 서울시당이 네네. 자체적으로 이 내부 보고서를 만든 것 같아요. 네네. 서울 민심이 이렇습니다 하고 네네. 자기들도 이제 서로 공유를 해야 하고 예. 또 중앙당하고 공유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것 같은데 거기 첫 페이지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네요. 이대로 가면 서울은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이 어느 당의 색입니까? 저희 당의 색이죠. 그러니까 서울이 싹 국민의힘이. 예. 국민의힘으로 뒤덮일 수 있다. 예. 결국은 이제 윤석열로 완전히 이게 뒤덮일 수 있고 뭐 곧이어 있는 서울시장 선거는 물론이고 그 구청장 또 시의원, 구의원 선거까지도 완전히 싹쓸이 당할 우려가 있다. 이런 것을 민주당 스스로 지금 내부 보고서 내놓은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우리 막강한 서울시당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박 의원이 보시기에도 서울 민심이 맞습니까? 그렇게 돌아갑니까? 민주당이 약간의 그 어떤 과장. 그렇습니까? 약간 섞어서 한 것 같고요. 뻥치- 결론을 말하면. 예. 지난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제가 뭐 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만. 예. 그때 그 오세훈 시장이 한 20% 이상 이겼습니다. 그렇죠. 25개 구청 전부를 다 이겼습니다. 예. 전부를 다. 맞아요. 지금 현재 여론의 어떤 지형, 그 대선에 관련 여론 지형이 지금 40일 전 아닙니까? 예. 지금 한번 보면은 서울이 보통 한 5%에서 많게는 10% 정도의 차이를 두고 지금 어느 정도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이제 걱정하는 것은 그 핸드폰으로 직접 전화로 예. 전화 설문조사를 통한 여론조사의 경우는 통상 응답률이 20에서 25%입니다. 그러면 한 4분의 1 내지 5분의 1만 응답했다는 겁니다. 예. 그 나머지는 응답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그 다음에 ARS를 ARS 가 통한 것은 보통 5% 이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의 한 그 20분의 1 정도 응답을 했기 때문에 과연 뭐 오차는 상당히 있다고 보고 예. 그래서 그런 걱정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형은 상당히 유리하다. 자, 여하튼 그래도 또 조심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자세를 가지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뭐 늘 서초 을은 물론이려니와 지역구이신 서울시당 위원장이니까 그래도 서울 전체 민심에 대해서 늘 귀를 열고 계실 거 아닙니까? 네네. 스스로 느끼기에도 확실히 분위기가 좋다 이렇게 느낌이 옵니까? 선거를 하시는 분들은 금방 안다고 그러대요. 이렇게 유권자들 만나보고 그러면은 벌써 악수하는 것도 다르고 네. 뭐 손 한번 흔들어 주는 것도 다르고 그런다는데 현장에서 선거운동을 어쨌든 지금 대선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한 15일 보름 전만 하더라도 예. 보름 전만 하더라도 우리 내부에 여러 가지 분란이 많았지 예, 않습니까? 많았죠.
그런 것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비대위원장, 뭐 당대표 뭐 이런 관련해서 굉장히 그런 분란 때문에 국민들이 또 서울 시민들이 상당히 짜증을 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가면 인사를 해도 인사를 안 받아주고 좀 잘해! 왜 그리 싸움만 하느냐고 예. 매일 그렇게 했는데 예. 지금은 가면 웃고 또 잘 봐가지고 예. 하이파이브도 해주고 예. 힘내라 하기도 해주고 예. 이런 거 보면 분위기는 약간 바뀌었다. 그러나 또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하고 결별한 게 잘한 것 같아요. 정리를 잘한 것 같고 이준석 대표도 이제는 이제 머리를 좀 숙이신 것 같아요. 그동안 하도 가출하면서 이렇게 국민들한테 실망을 많이 줬지 않습니까? 우리 내부에서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왈가왈부했거든요. 예. 뭐 국회의원 사이에서도 그 뭐 김종인 대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낫느냐 뭐 이런 그러겠죠. 왈가왈부 있었지만은 그래도 지금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선을 긋는 것이 낫다 예. 이런 판단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됐고 또 당 대표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젊은 층들이 예. 있기 때문에 예. 그 젊은 층들을 보고 좀 그래도 일단은 기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된 거로 보고 전략적으로 선택을 잘한 네네, 것 같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는 옛날부터 민주당 텃밭입니다. 야당 시절부터. 그래서 이 수도권에서 대선도 그렇고 총선도 그렇고 이기는 공의가 참 드물어요.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51.6%를 전체적으로 얻었습니다만은 좋습니다. 서울에서는 적거든요. 48%였죠. 예. 근데 서울 민심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아무래도 그 민주당 보니까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부동산 주거 안정, 또 경제 성장, 일자리 고용 이런 그 세 가지가 가장 우리 서울 시민들이 원하는 아젠다로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민주당도 지금은 여러 가지 어떤 정책이라든지 공약을 통해서 부동산이나 세금이나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과연 그 사람들이 이걸 끝나고 지키겠느냐. 예전에 총선 전에도 예. 종부세를 내리겠다고 했는데 끝나니까 바로 원대복귀 해버리지 않습니까? 예. 이런 관점에서 특히 우리 서울 시민들은 지난 5년에 문재인 정부의 그 상황을 똑똑히 기억하고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 애들의 무능, 독단 이게 계속돼서 이것이 이재명 어떤 후보에 의해서 다시 연장된다는 것은 제2기의 문재인 정부이기 때문에 이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사람이 훨씬 많다. 특히 조금 더 세부적으로 간다면은 지금 현재 뭐 코로나 정책에 대해서 왈가왈부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예. 그런데 굉장히 자주 바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어떤 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들 거의 다 뭐 파산 지경 아닙니까? 죽을 지경이죠. 죽을 지경이죠. 예. 그다음에 국민들은 불안해서 못 사는 예. 지경인데. 지금 그 오미크론인가 네네. 뭐만 만 명, 뭐 아니, 2만 명 그게 앞으로 20만까지 간다는 거 아닙니까? 저도 지금 점심 먹으러 가면 늘 걱정입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 경제 정책. 이 사람들은 완전 아마추어들이 들어가가지고 실험하다가 볼일 다 봐버렸어요. 예, 뭐 그렇죠. 하나하나 하면 복잡해지니까 전체로 보면 우리나라 경제의 뭐 전체적인 펀더멘탈은 그런 대로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약간의 유지는 예. 하고 있습니다만은 안에 하나하나 들어가면 전체가 상당히 그 깊이를 알 수 있는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택 가격이 2배 이상 폭등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세금도 폭등했다 아닙니까? 아유, 가계부채 폭등했다 아닙니까? 예. 그게 젊은 아이들 젊은 우리 층들 좋은 일자리들 다 사라졌어요. 다 사라져 버렸죠. 지금 남아 있는 거는 정부에서 재정으로 개우하는 임시 일자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노인 일자리고 노인 일자리고. 진짜 젊은이들 알바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 경제 이렇게 엉망으로 만드는 건 이 정부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 정부가 굉장히 자랑하는 대북 정책. 네. 그동안 정말 북한에는 유화적으로 뭐 어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굴종적인 정책을 했거든요. 그런데 핵무기는 그대로 고도화됐고 미사일은 막 5, 10으로까지 돼가지고 매일 쏘아제끼는데 대통령 어디 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완전히 대북 정책 엉망 아닙니까? 거기에 곁들여서 이 사람들 이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 들어오면서 공정과 정의는 지키겠다.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그런데 조국 사태, LH 투기, 대장동 사태, 또 공수처의 여러 가지 통신 남발, 조회 이런 걸 보면 공정과 정의 완전히 사라졌거든요. 그럼요. 이런 뭐 더 많지만은 이런 여러 이유 때문에 우리 국민들 특히 서울 시민은 잘 알고 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서울 시민이 마음으로 표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 부동산 정책의 실패, 뭐 참패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엄청난 타격을 입었었고, 지금 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여러 가지 공약을 했는데 서울 시민들이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이재명이는 금방 민심이 어쩌다 조금 하면 금방 바꿔버리니까 여반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 얘기는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부 또 지금 현재 청와대는 말은 잘합니다. 네. 약속은 잘합니다. 그런데 금방 지키지도 않고 또 금방 그걸 뒤에 엎어버립니다.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걸 잘 봐왔고 특히 지금 더 문제를 삼는 것은 그러면 지금 현행 방식이라면 집을 가진 사람만 그러면 저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나머지 사람은 좀 집이 없는 사람은 민주당을 지지해야 되는데 그러면 왜 지지하지 않느냐? 이거는 민주당 애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전세 월세 가격이 다 올라갑니다.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전부가 다 죽을 징이죠. 서민도 다 죽을 징이에요. 이걸 모르고 이렇게 올린 거예요. 바로 그게 민주당에도 그 내부 보고서에 분석한 게 정권 심판론이 서울에서 전부 확산되고 있다. 지금 정권 심판론이 정권 유지보다는 15 내지 20% 앞서고 있는데 과거에는 뭐 정권 심판론 해봤자 강남, 상구 그쪽 아니야. 그런데 자기들이 분석한 보고서에도 종로, 중구, 용산 등 서울 도심 지역에서 65 내지 66 실제로는 70%가 정권 심판론이 강하다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그거 아닙니까? 뭐 월세, 전세, 젊은 애들도 갈 집이 없는데요. 예. 전부 시골 경기도 밖으로 다 밖에 나가야 되는 입장이 되니까 젊은이들이라고 또 자기 월급의 상당수를 다 전월세로 다 줘야 되니까 폭발 직전이죠. 그러면은 지난번에 오세훈 시장이 4.7 재보선 지난해 네네. 득표율이 57.50이고 네네. 박영선 민주당 후보가 39.18입니다. 네네네. 거의 한 20% 차이 있어요. 18.19%가. 예. 이번에 대선에서도 그 정도 차이 납니까? 그 정도 늘 차이는 박빙이라고는 합니다만. 지금까지 역대 대선의 서울을 보면은 예. 거의 50% 수준 내외였고요. 가장 많이 얻었을 때가 이명박 대통령 때 53% 얻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예. 아이고, 53%를 얻어가지고 MBT. 전국적으로는 거의 20% 차이를 냈죠. 워낙 그때 정동영 후보가 게임이 안 됐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 목표를 53% 이상의 목표를 잡고 지금 열심히 지금 뛰고 있습니다. 그 문제의 핵심은 또 후보 단일화입니다. 네네. 안철수가 이제 현재대로 본인 얘기한 대로 완주를 하게 될 경우는 뭐 3자 대결, 4자 대결로 가지 않겠습니까? 뭐 심상정은 2, 3% 나오니까 크게 변수는 안 됩니다만은 민주당 보고서는 후보 단일화하면은 그건 필패다. 윤석열 41, 이재명 32 해갖고 적어도 9% 이상의 차이가 날 거다. 근데 여기서 단일화가 안 돼가고요. 안철수가 갉아먹어 버리면 또 이게 어떻게 될 건지. 그런데 지금 최근에 국민의힘 내에서도 꼭 단일화를 해야 하는지 그 효과가 불투명하다. 윤석열이가 로 이렇게 단일화가 되면 안철수 지지층이 오늘 아침 뭐 중앙일보 보도에도 이렇게 나와 있던데 뭐 절반도 안 온다. 이재명한테도 한 20% 가고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면 안철수로 단일화가 되면 76% 윤석열 지지자 그러니까 80%가 다 가는데 이렇게 분산돼 버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단일화 이슈가 이렇게 부각이 돼버리면 정권 교체 이슈는 죽어버리는 거 아니냐. 그렇게 돼가지고 협상이 또 지지부진한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에 매일 필요는 없고 이른바 자강을 해서 혼자도 당선되면은 좋고 그리고 후 단일화 이렇게 가야 한다. 뭐 이런 의견들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 예, 우리는 내부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우선 지금 현재로서는 선자강. 우리 안철수 단일화 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이길 수 있던 그만큼 좋은 게 없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점이 바로 지금 현재 구정 시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구정 시점에서 어떻게 여론이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뭐 그렇게 갈 수 있고 예. 또 뭐 정 안 된다면 나중에 정권 교체가 안 된다면 단일화도 해야죠. 예, 해야죠. 예. 하여튼 뭐 제 개인적인 뭐 전체적인 의견을 표현하면은 예. 다음에 또 개, 의견들을 예, 다 들으시고. 두 개의 의견이 굉장히 엇갈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 제 개인 의견으로 만약 이야기한다면 선자강이 우선이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끝까지 해 가다가 막판에 만약에 그것 혼자만으로 되지 않는다면은 뭐 같이 단일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대선 지지율이 10에서 15% 사이를 지금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한때는 갤럽 조사에서 17%까지 갔어요. 네네네네. 지난 대선에는 21%를 네네. 얻었습니다만은. 그런데 최근에 나온 이런 조사들을 보면은 뉴스피미 코리아 정보 리서치에서 한 조사도 보면은 8.8%, 스트레이트 뉴스가 조원 시에나에서 한 조사를 보면은 9.8%,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한 조사를 보면은 여기도 한 9.8% 비슷하게 이렇게들 나오면서 한 자릿수로 줄어들어 버렸어요. 이 추세가 지금 앞으로 더 갈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꾸 까랑지는 원래 3, 4% 지지율을 가졌다가 그 당 내분 사태 때문에 이쪽에 있던 올라갔죠. 사람들이 화가 나갖고 요리 옮겼어요. 예. 이재명 같은 안 가고 이게 또 방어벽은 잘 쳐줬어요. 예, 실들 잘 쳤습니다. 저희들도 여론조사를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그 지난주에 여론조사가 총 21개가 있었습니다. 그걸 전부 스크린해 보니까 아, 예. 우리 후보가 이긴 것이 13개. 아, 이재명이가 한 게 8개. 그 전체를 평균 잡으니까 한 3% 정도 이기고 있더라고요. 지난주 거. 예.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10% 내외. 그렇죠. 예, 10% 10% 안팎을. 조금 넘는 그 정도의 지지를 가지고 있었고요. 예. 이번 주에 발표된 게 집에서 한 4-6개 나와 있는데요. 그거는 안철수 후보가 조금 더 낮은 더 10% 떨어졌죠. 이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런 경향을 보면 조금 더 이것이 진행되면은 뭐 앞으로 여러 가지 TV 토론이라든지 여기에서 변수는 있습니다만은 예. 지금의 경향치로 본다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더 올라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지금은 고점에서 서서히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경향을 분석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회복이 되고 있으니까 결국 안철수로 갔던 윤 후보 지지자들이 다시 회귀를 한 거예요. 네. 연어처럼 회귀를 한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엊그제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연세회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전에 또 서울시장 필승 결의대회도 있었습니다만은 여기 필승 결의대회가 있었는데 윤석열 후보가 방심은 금물이다. 겸손한 자세로 이렇게 임해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일종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더라고요. 당연하죠. 여론이라는 것은 파도 위에 서 있는 배와 같습니다. 예. 언제든지 엎어질 수도 있고 또 올라갈 수도 있고 예. 뭐 이런 상황이라서 굉장히 조심. 우리 지금 최근의 상황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윤석열 후보가 잘 가다가 우리 내부 분쟁에 의해서 서로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와서 또 다시 뒤집어지는 현상이거든요. 아직도 꽤 많이 남았습니다. 아직도 40일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본선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한두 번은 기회가 더 오지 기회나 위기가 더 오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처음부터 제가 강조한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당 전 조직은 실수하지 않도록 또 후보도 실수하지 않도록 또 약간 자기 있는 선에서 모두가 윤석열이다. 모두가 내가 윤석열이다 이런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 가진 네트워크를 총동원하는 이 방법밖에 없다. 그러니까 11월 5일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되고 컨벤션 효과로 인해 가지고 이재명보다 한 2자릿수로 이렇게 앞서니까 다들 김칫국을 엄청나게 마셔댔지 않습니까? 예. 집권 오면 내가 어디 장관으로 가야지. 그래도 수석은 내가 가야지 않겠냐. 이게 국민들 눈에 안 들어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회초리로 때리 맞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내분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교훈을 얻은 거죠. 잘한 거입니다.